안녕하십니까. 탄소배출권 인사이드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그 탄소시장과 6대 온실가스에 대한 그 내용을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좀 제목이 거창한데요. 그 탄소배출권 시장 제대로 알기 프로젝트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 20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편수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처음에 탄소배출권 시장을 접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해서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정의하고 관련해서 그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6대 온실가스의 그런 그 정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을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그 개념을 이렇게 알아야지 이쪽 시장에 대한 이해가 또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탄소 배출권 정의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환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다라는 게 이제 탄소 배출권의 그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맨 끝에 이제 권이라는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의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나 이런 온실가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언급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한 그 스탠다드 폼에서 관리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 6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이산화질소 그렇게 해서 총 6가지로 그 UNFCC 그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더 하나 정의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온난화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온난화 지수를 알아야지만 저희가 어떤 화석연료를 사용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그런 그 지수를 또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미션에 대한 양을 산정할 때 이 온난화 지수 값을 대입을 해서 그 적정한 양을 또 계산해내는 게 이제 온난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1을 기준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1이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타 온실가스들에 대한 상대적인 그 강도 그런 것들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온실 효과는 지구 대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 평균적으로 15도씨 정도 유지해야지만 저희가 그 모든 생물체들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그 15도씨를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온난화 지수가 그 탄소 배출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이 6가지 온실가스들에 대해서 온난화 지수를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CO2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1이 되겠고 그리고 메탄은 23.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SF6 같은 경우는 22,000까지 온난화 지수 값이 상당히 크게 그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온난화 지수에 대한 그 값들을 잘 정리하셔야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그 양에 대한 산정도 이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온난화 기여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이제 주목해야 될 것들은 온난화 그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덥게 하는 온난화 시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산화탄소가 온난화 기여도가 제일 크죠. 35로. 그래서 실제로 그 온실가스 그 6개 중에 제일 그 포션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온실가스에 대해서 어느 섹터들이 어느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옆에 배출권이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석연료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CO2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탄 같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하고 농축산업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농가 쪽에서 그 그런 뭐 배출부터 뭐 트름을 많이 하는데 되새김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또 그 온실가스가 이제 메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 뭐 수소불화탄소나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런 것들은 이제 에어컨이나 반도체 쪽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되죠. 6대 온실가스 중에 어떤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그 퍼센트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도 우리나라 그 배출량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발표된 그 정부 자료인데, 어쨌든 그 CO2가 91.4%로 절대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이 이제 한 3.8%쯤 되겠고, 이산화질소가 2.2% 이런 순서를 쭉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화석연료를 적게 써야지만 이 CO2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온실가스 배출 유형으로 해서 그 총 스콥 1, 2, 3로 이렇게 대분류가 돼 있고요. 그 직접 배출원 같은 경우에는 또 소분류로 이렇게 4가지로 그 연소부터 배출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이제 아시면 고정 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장에 있는 생산 설비, 고정화되어 있는 설비에서 에너지를 사용했었을 때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배출되는 그 배출원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 이동연수는 말 그대로 저희 뭐 사업장이나 이런 쪽에서 차량이나 어떤 이동 장비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 연소된 그런 배출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공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으로 해서 스콥 1, 직접 배출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배출원은 외부에서 그 전력을 끌어다가 쓴 경우, 이제 외부단에서 발생된 그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쓸어올 때 그걸 이제 간접 배출원이다라고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 회사가 뭐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때 그런 전력, 그리고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을 때 스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내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외부단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이제 공급받았을 때 발생되는 그 원천을 이제 간접 배출원이다라고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 간접 배출원은 요 간접 배출원 스콥 2에서 발생한 것 이외의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천후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그 배출량을 이렇게 기타 간접 배출원이다, 스콥 3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출량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뭐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량이 있겠고, 거기에 해당하는 순발열량에다가 그 배출 개수값을 곱하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온난화 지수값들을 이제 감안하게 되면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가 있죠. 여기 괄호 안에 있는 EQ는 이산화탄소 배출 상당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O2로만 된 게 아니라 메탄이나 뭐 이산화질소나 이런 것들을 다 CO2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EQ라는 것들이 이제 붙게 되죠.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은 연료 사용량에다가 이제 총 발열량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는 실제로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 우리가 경유를 200리터 쓸 때 거기에 맞춰서 앞 페이지에 있는 그 산식을 이용해서 발열량도 감안하고 그 온실가스, 여기 그 GHG라는 거는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약자고요. 여기에 맞춰서 배출가스 값들을 이제 쭉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유를 태우게 되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죠. CO,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요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배출량을 다 각각 다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맨 끝단에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CO2는 1이고 메탄은 23, 이산화질소는 296이라는 지구온난화 지수값을 다 감안해서 CO2를 이제 환산하는 거죠.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CO2로 이제 전체 환산이 된 거죠. 요게 이제 킬로그램 단위니까 이거를 이제 다 썸해서 나누기 1000 하게 되면 톤으로 이제 바뀌죠. 200리터를 우리가 경유를 사용했었을 때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은 0.5톤이 되죠. 만약에 올해는 이렇게 했다가 내년도에 100리터를 쓰게 되면은 배출량이 0.25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줄은 0.25톤만큼 탄소 배출권 시장에다가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탄소 배출권을 이해하기 전에 과연 이 에너지원이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그 화석연료를 이제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이 줄어가지고 시장에다가 팔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어떤 로지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배출권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한 산정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 경유 쪽만 했는데 이제 에너지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전력 사용한 것도 나중에 탄소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종종 뒷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마련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 해서 탄소 배출권 시장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제 배출량 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출량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알아야 될 것들, 배출권이 뭔지, 온난화 지수가 뭔지, 뭐 발열량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알아두셔야지만 탄소 배출량을 실제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것들만 이게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만 보실 게 아니라 가장 원천이 되고 핵심이 되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시장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이해라는 걸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